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장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네. 빠르게 또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도 떠들썩했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러시아에서도 좀 불안하고 맞아요. 갑작스럽게 나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전되는 줄.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환율도 부담이지가 하지만 증시 자체는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먼저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먼저 맞은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슬슬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렇지만 의무점이 아직도 늘어나신다면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시겠다면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이 랭킹쇼 통해서 진단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덩달아서 재밌는 랭킹도 순위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토마토 증권통 스트리밍으로 가보니까요. 네. 거의 900명 가까운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스타트가 거의 900 가까이 되는 거는 좀처럼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한 700에서 800에서 끌어올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있으실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또 와주시고요. 오늘 가뿐하게 또 1000명 이상으로 뚫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언제든지 종목 진단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로도 괜찮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남겨주시죠.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거기에서 뵀던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이 있어서 막 1000 되고 막 금요일날 1200 되고 그러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인사 좀 가볍게 나눠볼까요? 네. 자, 채팅창에 러브수기님 오셨습니다. 남극 곰님하고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아직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곰님 진짜 계시고. 아까 가신 줄 알았어요. 예. 태자님과 백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BACK인 줄 알았더니 BEK이셔요. 그래서 뭔가 더 강렬한 느낌이죠. 성함이실까요? 백씨? 백씨? 유명한 그분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트리님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건희삼촌 눈이 부으셨네요. 진짜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한데요? 눈이 부었나요? 요즘 뭐랄까. 네.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맞아요. 네. 덥고 게다가 밤에 자꾸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저도 사실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네. 저는 눈 안 부었나요? 저 지금 눈에 약간 그 통증 같은 거 느껴질 정도로 좀 약간 무겁거든요.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증시도 참 요즘에 쉽진 않지만 이게 날씨도 밤잠 솔직히 하는 요즘이죠. 네, 우리 여러 가지 저의 눈에 부은 것과 관련해서 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망언. 고모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맞으셨나요? 아니 뭐 굳이 그렇진 우리 않죠. 부인이 좀 매운맛이 있죠. 아이고 그리고 은영님 오셨군요. 은영님은 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은영님의 그 사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 뭐예요? 도라에몽 아닌가요? 귀엽습니다. 뭐든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준호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들레미님 하이 네, 좋습니다. 자 금아님 코 골고 주무시다 한 대 맞으신 듯. 이거는 우리 빨리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온갖 루머가 다 돌겠습니다. 딴 데로 막 세요. 랭킹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의 주제는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죠? 주르륵 장마찐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죠. 맞아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그리고 한 내일까지는 꽤 많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로 찾아보려고 했다가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올해 지역별로 얼마나 장마가 이어지고 강수량이 얼마만큼 올까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죠. 그렇죠. 안 그러면 과거에 저랬다 이러는데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자, 서울 있고 대전 있고 찌꺼 인천 있고 그리고 제주랑 대구 타이의 기록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광주 부산까지. 통상 지금 뭐 유명한 도시 다 나왔네요, 그냥.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저기 부산이나 이쪽 좀 밑에 동네가 조금 더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요? 광역시는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가요? 그렇군요. 광역시면 다 뽑힌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좁은 그 지역을 얘기해버리면 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널찍널찍하게 기상청이 뽑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이 가장 긴 지역. 네, 그렇습니다. 벌써 저 얘기만 들어도 살짝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피해 예상이 어느 정도일지를 알고 있어야 네. 미리 좀 대비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미리 장마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장마 기간이 긴 지역
1위를 지금부터 띄워드리는 유튜브 채팅창 투표에다가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올 것 같은 지역 짧은 기간 5위부터 한번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2020년 우리가 3년 전에 네. 장마 기간이 역대 최고로 길었습니다. 네. 50일. 50일이요? 50일. 한 달 넘게 비가 막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왔었는데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네.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그때 비가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와서 이거 도대체 언제 그치냐 이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모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짧아서 전 맞아요. 개인적으로 비나 더워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랭킹 참여도 기다리겠고요. 네. 지금 언뜻 쓱 보니까 잠깐 오늘 종목 진단 요청이 별로 오질 않는 것 같아요. 종목이 궁금하지 않으신 건 아닐 테고. 네, 네. 위에 지금 그레이스 제이님이 ISC 반도체 부품 쪽으로 하나 남겨주셨는데 좋고요. 그 이외에는 많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 존 리님 KG 케미칼 보내주셨고요. 네. 들레미님 오늘 화이트와 블랙건. 요즘에 저희가 블랙과 화이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네. 거의 바둑 두듯이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아니, 양복에 근데 색상이 막 별로 입는 없어요. 거예요. 막 입는 거. 저희 옷을 그냥 입는데 그냥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나오는 겁니다. 남자 정장이 뭐 그래봤자 블랙, 화이트 아니면 뭐 남색 이 정도겠죠. 그나마 금요일 되니까 빨간 거 노란 거 입는 거지. 평소에는 상식적으로 입어야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일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금산 전문가님 마이크에 약간의 이상이 생길 것 같은데 잠깐 점검을 해보고 돌아오는 예, 금산입니다. 지금 오셨군요. 깜짝이야. 유튜브에서 좀 더 인사 나누려고 했는데 전문가께서 빨리 진단을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바로 가야 될 것 자, 같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인데요. 자, 유튜브에서 존 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KG 케미칼로 가볼게요. 이게 왜 이런가요? 자, KG 케미칼 일단 매수 가격부터 볼 텐데 아니, 이런. 43,000원에 10%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네. 오늘 뭐 지금 현재가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려간 폭을 보세요. 엄청나요? 아니 거의 8%를 빼고 있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는 거겠지? KG 케미칼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길래 그러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훅 빼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KG 케미칼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한 거라면 네. 앞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KG 케미칼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이거 무슨 일이죠? 이 종목은 그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액면 그 분할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 주가가 32,000원대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런 그 액면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면 결국은 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냐면 10일 이평선입니다. 보통 10일 이평선이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 대략 48,000원 정도까지는 놓여 있습니다. 요까지는 하락을 좀 염두에 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락주를 매매할 때는 보통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는 게 좋냐면요. 뭐 KG 케미칼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는 종목이 롯데 정밀학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KG 케미칼은요. 이분께서 43,0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수익 중에 있잖아요. 수익 중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익 중이니까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제가 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KG케미칼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되냐면 제가 종목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하악주를 매매하시려면요.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이게 정밀학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요. 롯데 정밀학이에요.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오늘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이잖아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 이쪽으로 하면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KG케미칼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48,000원까지 요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 매도 치고 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만약 같은 업종이라 그러면 하락 주는 그런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KG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KG케미칼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요 내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리님의 KG케미칼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도 올려주시고 네. 동시에 랭킹도 맞춰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강수일수 기준으로 가장 장마가 길었던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건데요. 네. 뭐 아무래도 1위가 제일 긴 장마 기간을 강수일수 기준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존 린님께서 감사합니다. 바로 종목 진단에 대한 피드백 남겨주셨고요. 버린님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고요. 네. 월출사님 두산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세요. 전화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제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해볼 텐데요. 앞서 창호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네. ISC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4,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요. 수익을 아주 잘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자리가 ISC가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아주 강하게 홀딩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는데 최근에 57,000원 6월 초에 찍고 살짝은 내려오는 상황. 하지만 뭐 크게 내려오는 거 아니고 레벨업한 상황에서 약간의 바닥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이 살짝 단기 이평선 겹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민감하게 바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수익이 줄면 안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ISC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께서 지금 34,000원에 지금 30% 가지고 계시고 현재 주가가 52,400원이니까 상당한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탑픽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탑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적이 변함이 없는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 그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3년 동안의 실적을 보세요. 올해 1분기도 이 정도면요. 98억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또는 RF 소켓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이라 볼 수 있죠. 이 종목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물론 이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요 55,000원대까지는 충분한 하면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55,000원 정도 오면은 이게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반도체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종목을 제가 다 정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ISC는 55,000원 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시 아니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제가 HPSP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 종목이 넘버1이고요. 이게 주도주 넘버1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넘버1이 HPSP고요. 넘버2입니다.
한미 반도체예요. 이게 한미 반도체가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고요. 넘버 3 예, 유진테크입니다. 넘버 4 GST입니다.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버 5가요. 원익 QNC라고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원익 QNC가 넘버 5예요. 제가 지금 방금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은 HPSP,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GST, 원익 QNC 이 종목이 반도체 랭킹 1위부터 5위 종목이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게 나와 있는 ISC도 뭐 최고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사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명은 마무리 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55,000원 정도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55,000원입니다. 네.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종목 5개 더 알려드렸어요.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종목 진단하는데 그 종목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금사 전문가께서 네. 뭐 이거저거 다 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야, 거의 뭐 공개방송급 아닌가요, 이거 지금? 이 정도 뭐 정말 방송을 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런지 지금 금사 전문가님 요 진단 나오자마자 1000명 뚫어냈어요. 아이. 내가. 금산 아, 이펙트. 자, 그렇습니다. 그 5종목이 뭐냐? 정리해 놓으셨어요? 정리했죠. 저 까먹었는데. VOD 보세요. 이러면 열받을 것 같으시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HPSP 넘버 예, 1이고요. 넘버 원. 네, 넘버 2 한미반도체, 넘버 3 유진테크, 예. 넘버 4 G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익 QNC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GST 아닌가요? GST. 네, 발음이 안 좋았나요? GTS는 GTS. GTS 아니었어? BTS 사랑하고요. 자, 네. 이렇게 아주 좋은 종목 5가지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박이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수익 내십시오. 종목 진단을 아이고. 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죠.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지금 비가 내리고 진단이 흐르는 특집하고 좋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예상 장마 기간 중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강수일수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자, 서울, 제주,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부산인데요. 자, 5위를 공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대구, 제주가 5위였습니다. 한 2주 좀 넘네요. 15일 동안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이 사실 몇 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달 될까 말까 할 건데 그 중에 15일이 비가 오네요. 우리가 예전에 이 비슷한 거 했었었는데 네. 기간은 짧아도 퍼붓는 양이 많아버리면 이건 네.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번에는 진짜 철저히 일수만. 일수만 딱 계산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위가 대구, 제주였으니 그렇습니다. 4위부터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남아있는 지역은 서울, 대전, 인천, 그리고 광주,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지나갈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우리 러브 쑥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당첨. 이번에도 네.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건가요? 테크윙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크윙의 매수 가격이 1,4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10% 비중이신데 8,280원. 손실이 거의 20% 정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테크윙은 요거는 언제쯤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전거래를 좀 솟구쳤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앞으로 흐름이 방금 전에 ISC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테크윙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반도체는 그 하반기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는 하반기에 그 주도주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7월 달 이후로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실적이 7월 7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7월 7일 이전, 그 이후로는 아마 반도체의 달리기 상당히 저는 클 것으로 보여요. 이게 나와 있는 테크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반도체 구공정 쪽에 우리가 메인 공정인 그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그 메모리 테스트 핸들리를
개발해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달력이 제일 약한 종목이에요. 굳이 우리가 달력이 제일 약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서 제가 그 반도체 제가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그 종목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이 종목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이 종목은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많은 기간 동안. 작년도 여기가 9월 달이니까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장장 여러분들 약 한 10개월 동안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분께서 1,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10,000원대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합니다.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장중에 지금 20% 올랐다가 10%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5월 이평선. 5월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7,000 거의가 900원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7,9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이 정도에서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10,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지금은 자리는 기다리고요. 한 7,90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8,000원 정도가 깨지면 5% 정도 딱 추가 매수해서 10,000원까지 가져가는데, 그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한 7월 말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약한 쪽에서 지금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좀 강한 쪽으로, 이왕 우리가 반도체를 장비를 매매할 때는 강한 쪽에 배팅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약한 쪽에 약하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7,900원, 8,000원 무너지면 5% 추가 매수해서 10,000원 가까이 가져가는 전략이고, 한 7월 말까지 가져가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주가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 평균 단가 낮춰가는 전략 가능하겠고, 일단 기간으로 따졌을 때 7월 말 정도까지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소실 충분히 줄여놓으시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러브 수기님의 테크윙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하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꽤 들어오고요. 네, 역시 진짜 반도체 물 들어올 때가 된 건가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기가 되면 특정 종목군 섹터 쪽으로 막 쏠리는 진단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도 그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1,009명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골디락스님께서 올려주신 어허. 안타까운 종목. 이번에는 조금 전처럼 트렌디한 종목이 아니라 네. 참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오늘 이거 악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악재가 있는 거를 확인하신 건가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차트가 지금 짧게 나가서 그렇지, 네.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연저점 수준이죠. 이게 2021년 한 11월, 12월 그때 고점 대비해서 한 80%가 내려왔습니다.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고생도 않으셨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 더 내려간 거예요. 네,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기본을 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요, 어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도리를 말해요,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주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사람도 도리가 있고 주식도 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딱 펴가지고 있잖아요. 딱 맨 처음에 딱 보세요. 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 우리가 PL이라 그러잖아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나 보시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요. 2020년도 적자가 나와 있고 588억 연결 기준으로 2021년도 적자 574억 지난해도 716억 적자 올해 1분기도 302억 적자.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죠. 손을 대면 안 되죠. 손을 대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죠.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죠.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게 단기 순이익도 보세요. 1,500억 적자, 498억 적자. 세전 계속 사업이억 적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 하신다고요?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거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이면 이 종목은 주가는 어디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앞에 있는 전 저점 깨버렸죠. 요 저점을 깼잖아요. 요 저점도 깨버렸죠. 근데 그 다음 저점이요. 얼마 남아있냐면 요 저점이 여기가요. 13,000원이에요. 요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16,000원인데 이게 16,000원이에요. 이까지 13,000원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세요. 이 금산이 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다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이 기분 나쁘다. 왜 금산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4년 연속 적자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중에 기본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만 잘 지키면요. 절대 큰 손실이 없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3,000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께 지금 2만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손실이 큰데 여기서 좀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 보시면은 같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요. CJEN을 볼까요? 이게 보시면 제가 같은 업종으로 CJEN을 보세요.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볼까요? 제가 같은 업종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은요. 적자가 아니더요. 주가 빠져요. 보세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은 적자가 아닙니다. 주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중앙이라고 하는 종목은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매도 잘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골디락스님께서도 이 전문가님의 이런 호통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기분 안 나쁩니다 하면서 예. 웃음 딱 띄워주셨어요. 기술적 반등 자기도 이용해서 나올 건데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을 좀 잡고 싶으신지 좀 참 객관화가 되어 있는 우리 시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기본적으로 회사는 돈을 좀 잘 좀 벌어야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적자 기업을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드니까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덩달아 은영님께서도 정신 번쩍번쩍 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필요해요, 이런 말이. 네. 예. 이정희님 금산 전문가님 최고셔요 하면서 지금 이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타이밍에 보내드려야 되네요. 그러네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더 함께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금산 전문가께서 함께하는 종목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우리 네. 4위 하나 공개하고 가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자, 올해 예상 장마 기간 중에 비가 가장 자주 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 예상 지역 5위는 대구 제주였고요. 4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위는 부산과 광주가 16일. 이번에 장마 기간 중에 16일 동안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루 차이로 4위에 랭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강이 남아있군요. 서울과 같은 수도권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죠. 대전. 네. 딱 요 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대전, 인천이 골고루 이렇게 비가 많이 자주 내릴 예정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옛날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처음 딴 다음에 네. 운전을 이제 옆 끼어들기가 이런 걸 못 해가지고 네. 처음 차 타고서 저도 모르게 톨게이트 지나가서 갔던 데가 대전이었어요. 서울 사람이 거기까지 갔어요? 도대체가 무서워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렇죠. 직진만 했잖아요, 그때. 와. 처음에 고속도로 들어가면 뭐 살이 떨리죠. 와, 진짜 예. 그래도 본의 아니게 갔던 게 대전이라 순간 대전을 보니까 갑자기 확 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 얘기가 나와서 저도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이 이제 가장 잘해요, 운전. 이번 장마 기간 중에 비가 자주 내릴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위를 예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자, PB님 그러면 일단 오늘도 특징주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특징주는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말 동안 주말 지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일단 당혹감이 조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일단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고요. 금액이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좀 핵심입니다. 금액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에 따라 충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주 발행 가격이 14만 3,8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 종가 대비하면은 18만 2,600원이었으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도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 수준이고요. 오늘도 지금 하락하더라도 한 17만 원대니까 그래도 아래쪽으로 더 이제 가격이 아래 형성돼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SK온이라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가치가 SK이노베이션에 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SK온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에 기업 분할을 할 때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할 것이다.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유상증자가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다는 것도 좀 주목해볼 만한 요인인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CJ-CGV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약 30% 가까이 하락을 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이 전체 주식수의 8.9% 정도 되고요. CJ-CGV는 기존 이제 물량보다 더 많은 150% 가까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훨씬 더 이제 CJ-CGV가 희석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 희석이 다소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의 사용 용도, 상용 용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CJ-CGV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대부분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도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목적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에 이 회사가 석유 정유 회사에서 친환경 사업 회사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소 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면 그 회사의 주식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요. 자금이 조달된 이후에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SK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좀 반도체 업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SK 스퀘어입니다.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SK 스퀘어 지분 가치 6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연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2025년까지였죠. 2025년까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하기로 공언했었다는 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SK 그룹주들 중에서 그룹주 안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배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SK 스퀘어든지 눈을 조금 돌려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당연히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그룹 내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미스터 진단에서도 정말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죠. 맞아요. 증작이 갑자기 나오니까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러게요. 역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으로 자세히 봐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진단을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진단 이호섭 PB와 함께 유튜브 최은령님의 종목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 종목. 와, 정말 엄청난 종목, 화제 중심에 있는 종목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의료 AI 정말 말도 안 되죠. 맞아요. 그 대표 종목이 누굽니까? 네. 루닛이죠. 그렇습니다. 루닛 보겠습니다. 와, 도대체 왜 이러죠, 이 종목?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지금 오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루닛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세상 텐션이에요. 사실 지금 매수 가격이 현재 10만 원에 20%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10만 원 올라왔을 때도 저는 이게 10만 원까지 이거 되나? 이거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 근데 싶었는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렇게.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지금 17만 원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지금 최윤령님께서도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불안하거든요. 매도에 관한 고견. 이거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죠. 이러다가 갑자기 급락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시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지금.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막 쭉쭉 떨어지는 일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루닛. 이거 진짜. 이 종목 진짜. 저도 살이 떨리네요.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루닛입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왔는데. 왜 이래요, 얘는? 어떡하지? 예. 네, 우선 루닛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 정리해 주셨듯이 AI 의료 진단과 관련된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AI 의료 진단과 관련된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부분인데요. 얼마 전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AI 관련된 이제 개발 역량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연구 인력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AI 중에서도 헬스케어, 의료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다른 분야들은 이미 이제 다른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연구진의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의료 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였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은 AI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시각의 포인트가 루닛으로 작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암 정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캔서 문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AI 기업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런 성장주가 하나 나타나면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실체가 나타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쏠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전략 체크인이죠.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게 되면 결국에 신고가 올라가 있거든요. 올봉으로 보더라도 상장 이후부터 해서도 거의 한 4배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고민이 당연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결국은 이제 신고가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앞선 매물대거든요. 앞선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4만 원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유를 했던 상황이고 올라오면서는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새로 신규로 매입을 한 사람보다는 가지고 갔던 물량 자체가 조금씩 그 안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결국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종목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는 가격이 얼마입니다, 고점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때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거래량 자체가 상장 초의 거래량 비교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게 시세가 나올 때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이 거래가 안에서 돌면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강력 장대학 음봉이죠. 강한 이제 음봉이 나온 날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 종목을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점에서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에 저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이제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잡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막 앞자리 수가 바뀌는, 가격 앞단위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는 거를 보통 제가 라운드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런 숫자에 들어갔을 때 일차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온다는 점 생각해보면 20만 원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을 내려오려는 압박 자체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략 체크인 제가 오전에 하는 코너죠. 그 종목을, 그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루닛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루닛 살펴드렸습니다. 와, 오늘 이호섭 PB께서 특징주부터 첫 번째 종목까지 정말 대단히 큰 관심이 모여있는 종목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루닛을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궁금한 걸 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3위 갈게요. 네. 자, 랭킹쇼 이제 3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장마 기간 얼마나 길까 이건데요. 3위는요.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북쪽으로 북향을 인천이 바로 17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는 자동으로 서울과 대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이든 대전이든 둘 다 이번 장마 기간 중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는 얘기고, 맞아요. 이 얘기는 즉슨 수도권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많이 온다는 얘기는. 그냥 경기도도 쏟아붓고 그냥 대전도 쏟아붓고 막 이런다는 내용입니다. 벌써 야, 머리가 좀 지끈지끈합니다. 침수되면 안 되는데요. 네, 제발 침수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앞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해놓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랭킹 주제를 골라봤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파란 사막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분은 무슨 펄어비스랑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아이디가 무슨 사막이네요. 네. PI 첨단 소재입니다. 네. 37,000원에 8% 살짝 정찰병 보냈습니다. 네. 지금 2.4% 내려왔고요. 지금 37,150원이에요. 오늘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양봉을 뽑아내면서 네. 급등한 이후에 약간씩 슬슬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차트에는 급등한 건 안 나오네요. 네. 자, 어쨌든 매수가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PB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는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PI 첨단 소재, 아시다시피 폴딩 이미드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고 있고요. 시장에서 제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그 PI 바니시라는 겁니다. 그 PI 바니시라는 게
이제 그 구동 모터 내에 들어가는 전련 소재 코팅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와 관련된 공장 증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2일이었고요. 약 3,000톤 규모의 전기차용 신규 이제 폴리미드 PI 그 바니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가 수요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건 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런 뭐 증설이라든지 이제 PI 바니쉬에 대한 실적들이 언제부터 잡히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증설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현대기아차의 이제 조지아 공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 보시면은 좀 표시가 나는데 이날 보시면 이제 6월 15일 날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시세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현재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은 조정을 거치면서 2차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바로 시세가 안 났느냐라고 하면 차트에도 그것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보시면 이제 뭐 이날 매물대를 보시면은 이날 그리고 뭐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까지 보면 고점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앞선 매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까지 한 4만 원대죠. 4만 원 정도 가격이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앞에 예전에 물렸던 부분에 대한 본전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37,000원 정도시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셨다가 4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비중이 8%로 제가 아직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보다는 뭐 4만 원 돌파하는 그러니까 앞선 매물을 뚫어낼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다리셔도 좋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우선은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4만 원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십시오. 네. 자, 종목 진단 열심히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이 루머가 사라질만 하면 자꾸 나오는 게, 우리 행투님, 네. 오시자마자, 저 또 50대서를 남겨주시면 어떡해요? 50대인데 몸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욕 하나 하시고 네. 칭찬 하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참 행투 가이드님 보면은 재밌어요. 어. 이게 놀리는 건지 띄워주는 건지 모를 만한 화법으로 참 재밌습니다. 참 안 넘어가요. 그런 거에 또. 자, 우리 둘레미님, 건행님 날씬하셔요. 예, 얼굴만 살이 좀 빠져 있지요. 뭐 위에 잠깐만요. 다들 연배가 배 보이는 게. 그죠. 허리 입고 없고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네요. 안 그래도 요즘 막 힘드시는 분들 네. 살쪄서 힘들고 또 나이 들어서 힘들고 이럴 때는 솔직히 조금 남들이 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투자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죠. 네. 운동 열심히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아주 체력을 많이 키워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게임 게이머가 있는데 네. 운동을 더 많이 한대요. 컴퓨터 앞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네. 몸이 건강해지면 사실 멘탈도 더 건강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제일 꼭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에디님 건강이 중요하다. 바로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요겁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복덩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 야, 이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안랩입니다. 아이고. 자, 안랩 64,000원에 5%. 64,000원이면 지금 차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로 그 가격이에요.
64,000원 요 부분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움직입니다. 5%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 목표가 10만 원 보고 계신데요. 이거 10만 원까지 보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안랩이 가끔 뭐 정치 테마도 엮여서 맞아요.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안랩입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지금 완전 바닥인데 네. 이거 어떤 뭐 이슈 있나요 지금? 네, 우선 이제 아마 1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신 게 올해 1월 말, 2월 정도, 2월 초경에 한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아마 상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삼으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결국 테마로 삼을 수 있는 게 보안 아니면 정치 테마거든요. 그러면 보안 쪽이 아니라 정치 테마로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은요, 안철수 씨가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대표가 유력하다라는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가상 대결 조사가 나오면서 시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은 심플하죠. 그 가격까지 다시 가려고 하면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타깝게도 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전혀 나올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뒤후 제가 뜬금없이 이제 관련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자체는 작년 가을에 이제 58,900원, 59,000원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지금 가격도 얼추 굉장히 많이 낮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있는 가격이니까 지금부터 들고 있다가 안철수 씨와 관련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 상승하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반대로 제가 추측하는 것과 다르게 보안 관련주로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보안 관련주로서 시세가 더 이제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보안 관련주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목을 수평 이동하시는 것도 한번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뭐 목표하시는 바가 아마 정치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하고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총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간의 그 기간 전으로 맞추어서는 관련해서 이슈라든지 방금 올 초 같으면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좀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요.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는 관점에서 좀 들고 보유를 하시고 기다리시되 오히려 10만 원이라는 목표치는 당대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올랐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로 확실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10만 원까지 무조건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는 좀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약 8만 원 중반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121선인 67,000원 정도, 68,000원 정도 가격을 뚫어줄 거거든요. 만약에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시세가 더 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매물이 많은 가격이 8만원대이기 때문에 8만원 정도면은 1차적으로는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10만원을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8만원 정도에서 테마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요. 재료가 약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랩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호섭 PB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하는 동안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랭킹쇼에도 또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1,100분 이상이 동시 접속자 확인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도 주중에 기록 또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할게요. 예. 자, 그러면 랭킹쇼 오늘 1위와 2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 2위 갑니다.
오, 대전이에요. 아, 그래요? 서울일 줄 알았죠. 예. 대전이 19일. 와,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내내 비가 온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아, 장마 기간 중에 비가 대전이 19일 동안 온다고 하니까 대전 살고 계신 분들 미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 네. 서울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비 피해 너무 없도록 잘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느낌이 약간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기상캐스터 된 것 같기도 하고 정치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정체성을 잘 모르겠는 오늘 랭키쇼 예. 이쯤에서 마무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